예,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제목처럼 주식을 하면은 물릴 수밖에 없다. 요 내용을 좀 얘기를 할게요. 주식하면은 물릴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공감 다 가실 거예요. 근데 주식을 하는데 나는 물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예, 주식하면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인정을 하려면은 여기에 이제 플러스 크게 크게 물릴 수밖에 없다. 요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지금 2024년도 12월인데 앞으로 이제 또 주식을 하려면은 또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해결책이 필요하죠. 좀 잘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거 지금 라이브 키기 전에 제가 1시간 정도 생각 좀 해봤는데 주식을 해서 안 물릴 수는 없거든요.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대처가 있어요. 가장 쉬운 거는 손절이에요, 손절.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내가 뭐 잘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 저점에 산다 하더라도요. 뭐 지금같이면 갑자기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탄핵한다고 얘기한다든지 뭐 계엄이 한다든지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죠. 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뭐 영국이 저기 유로 탈퇴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라 생각하지만은 결국에 주식하다 보면 예측이 안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손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물리고 손절하면은 이 방식은 결국에는 흔히 말하는 켈리 방정식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했을 때 0으로 수렴하죠. 깡통 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 잡고 내 손절하고 또 그 다음 또 내 기회를 노린다. 그거는 사실은 뭐 선물 옵션이나 뭐 비트코인 뭐 코인에서 뭐 하이엔 로우를 외치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스캐핑 같은 거를 하는 거에 대한 그 손절에 대한 개념이고 주식을 할 때는 사실은 이 손절에 대한 개념. 그럼 대처를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해서 과거를 좀 돌아봤을 때 적절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보면은 첫 번째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대전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어요. 내가 다섯 종목 구성했어요. 근데 그냥 주식이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폭락을 해가지고 전체가 물리는 겁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건 뭐 구성을 하지 않건 뭐 다 마이너스니까 그렇잖아요. 예,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물릴 수밖에 없거든요. 대처가. 그러면 여기서 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도 대처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대처는 두 번째 대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상승장은 그렇게 나에게 쉽게 오지 않는다. 어, 그러니까 10년에 1년, 1, 2년 정도, 1년에 한 달 정도, 약 10% 정도, 10%에서 15% 정도. 내가 주식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10%에서 15% 정도만 상승장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절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절과 다르죠. 이걸 잘해야 돼요.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겠지만은 이 비중 조절 그 포트폴리오 구성보다도 이 비중 조절, 자산 관리, 자금 관리 기법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못하면은 결국에는 또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식이 물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저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해서 계속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가 그 시그널을 조금 더 내가 듬성듬성 찾아가지고 조금 더 적은 횟수로 큰 하락을 우리가 잡을 수 있지만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꼭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매도에 대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거는 한 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는 기다려야 되냐면 30%에서 38%, 그다음 50%에서 60%, 요 정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인정을 안 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물렸잖아요. 지금 10% 물렸습니다. 이거 30%까지 빠진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고 그 비중 조절을 안 하죠. 근데 비중 조절이라는 것이 그 매도를 하게 되면은 내 계좌에는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10%가 까졌어요. 그러면은 뭐 1억이면은 마이너스 1천만 원이 까졌어요. 근데 1천만 원 날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식을 계속 하고 그 돈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 돈을 내가 그 돈을 내가 갖고 있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분명히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느 시점이 딱 왔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 이 지금 제가 말하는 물릴 수밖에 없다를 하는 거는 내가 1억이 있는데 한 번에 100만 원씩 100번을 분할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저점 매수했어요. 다 좋아요. 했어요. 했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다가 갑자기 악재가 나와서 밑에 빠졌어요.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기다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과감하게 내가 5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매도를 치고 기다렸다가 내 것만 빠지는지 전체적인 지수가 다 빠지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기다렸다가 적어도 30%, 38% 사이, 50%, 60% 사이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그 하락을 우리가 느끼면서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내가 현금 100%로 갖고 있다가 들어가면은 또 여기서 재밌게 주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전에 뭐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이 상황은 모르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겪었어요.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겪습니다. 갑자기 5% 떨어지고 10% 떨어지고 하는데 비중절 매도를 한다. 그럼 저는 제가 생각할 유일한 대처는 2번인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냐?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빠져요. 빠지면은 이 빠질 때 뭐 지금 선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루 만에 뭐 마이너스 뭐 12% 이렇게 빠질 수 있잖아요. 전체 자산에 기존에도 10%가 물렸는데 여기서 또 12% 빠지면 20%가 물려요. 물렸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장중에 터는 거는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장중에 이걸 터는 거는 판단할 수가 없고 장이 끝나고 그다음 장이 오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흐름을 봤을 때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 이 12%가 한 대충 한 22% 정도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30%, 38%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 최소 10에서 15%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에 반등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명확히 확인을 하고 그 반등이 내가 설령 1% 2%를 덜 먹는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면서 그 다음부터는
기다림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반등이 되고 여기서 찌그찌그찌그찌그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갈 것 같죠. 하지만 여기 이렇게 하다가 대부분 다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점에서 여기가 대부분 38% 또는 크게는 50%까지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팔 수 있느냐? 절대 못 팔죠. 여기서 내가 절제를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못 팔고 본전에서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또 두 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고 여력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상관은 없지만은 그런 것들 다 투자한 다음에 이제는 내가 기다림에 대한 영역밖에 안 남았을 때 악재가 터질 수 있는데 그 악재를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대처를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주가가 여기 있다가 결국 여기까지 빠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데 마이너스 40%예요. 이 당시에는 빠진 도중에 이게 40%까지 빠질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내가 빠졌는데 결국에 1억 갔다가 내가 여기서 20% 빠졌어요. 그럼 2천만 원 날라갔죠. 그렇죠? 8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매도를 했다가 기다렸다가 여기서 다시 산다면은 이 8천만 원의 값어치는 여기서의 8천만 원 값어치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시장에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다 빠지면은 거기서의 반등은 상당히 대단하다는 거죠. 물론 내가 이걸 미리 알아채서 여기서 1억을 매도한 뒤에 다시 1억을 다시 매수하면 가장 베스트지만 이거를 기다렸다가 마이너스 50%된 상태에서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뭐 주식을 5년, 10년 할 겁니다. 할 건데 분명히 이런 상황이 또 옵니다. 또 왔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비중을 줄이고 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릴 때 뭐 어떤 걸 기다리냐면은 이렇게 지금 하락장에 있었을 때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 그리고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그래도 강하면서 버티는 종목들 어차피 버티는 종목도요. 이렇게 기다가 가는 종목이 있지만 강한 종목은 어차피 이게 좀 더 길어요. 그러다가 빠지잖아요. 그럼 얘는 더 빠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얘는 뭐 60%, 얘는 60%. 잠시만요. 얘는 60%, 얘는 50%. 그 정도 차이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이걸로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것은 차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장이 또 오거나 뭔가 위기가 느꼈을 때 물론 우리가 거시적으로 판단을 하고 할 수 있지만은 뭔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저랑 같이 하다 보면은 느끼실 거예요.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분석한 대로 뭔가가 지금 안 맞고 뭔가가 약간 아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든다.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장은 1년에 한 달 오르고 많아야 한 달 반 정도 오르고 10년 중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오른다. 그쵸? 그 어마어마하고 자금을 때려박은 팬데믹 이후의 증시도 1년 반밖에 안 갔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나머지는 횡보장 아니면 하락이다. 그쵸? 근데 횡보도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지그재그로 가면은 결국 샤넌의 도깨비의 법칙에 의해서 내 계좌는 가만히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죠. 그냥 계좌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계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되고 이 횟수랑 등락폭이 심하면 심할수록 밑으로 빠지거든요. 올라갔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올라갔을 때 비중 줄이고 내려갔을 때 비중 늘리고 그 방식으로 하면은 거꾸로 내 계좌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쨌건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뭐 직장도 다니시고 뭐 자영업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신경 쓰기 쉽지 않지만 이제 올해 이제 2024년도 거의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하면서 가보자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은 저희 밴드나 이제 멤버십 하시는 분들에게도 최근에 또 강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자, 올라가서 제가 매도 시그널이 나올 것 같다. 단기적 고점이 해당되는 것 같다. 그거 찍고 더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상승장. 근데 상승장은 1년에 한 달 반 정도다. 그러니까 비중 줄였다가 기다리고 충분히. 근데 내가 비중 줄였다고 30% 줄였다고 해서 내가 30%덜 먹어봤자 얼마나 덜 먹겠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비중 줄였다가 내려가면 다시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참고를 하시고 내년에는 좀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